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를 살리는데 이재용 부회장 없이는 안 되냐라는 분들도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오너가 그 되게 속도감 있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뭘 하나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되게 이제 뭐 쇼티지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든지, 뭐 캐파를 어떻게 조정하자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너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찾아가서 뭐 묻고 다시 검토해서 또 가져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제가 30년간 있으면서 그런 결정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뭐, 그 국정농단에, 뭐, 뇌물에,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당연히 또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목소리가 그분들이 훨씬 더 크다든지, 이러면 저는 제가 했던 의도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건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난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막 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때 언론이 어떻게 조명을 해주냐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양양자 입에서 사면을 요구하냐 안 하냐만 보고 있더라고. 근데 얘기하는 순간 완전히 언론이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거를.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세계대전이잖아요. 이게 패권의 다툼이고 패권의 전쟁이, 패권 전쟁인데 여기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재용 사면에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30년간 했던 사람은 국회의원 300명 중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의 기술 또 어떤 시장의 어떤 식으로 이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일들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게 어떤 한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일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왜곡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삼성 장학생이다. 삼성으로 돌아가라. 삼성공화국이냐. 정의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공화국이냐. 뭐, 두 대통령하고, 전직 두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 삼성공화국이냐. 근데 저는 이제 정의당도 정의당의 딱 그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 그 역할을 볼 때, 국가적 어떤 시각에서 못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정의당을 제가 뭐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또한. 근데 저는 이제 또 국가적 이 거대한 전쟁에 대한민국이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울 거야, 이거지. 그래서 제가 홍남기 부총리한테도 그때 대전국 주문 때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 동의하냐? 한대. 그러면 이 3차 세계대전을 누가 진두지휘할 거냐? 그때 동문서답 하시더라고. 그랬지, 그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 진두지휘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또 동문서답을 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거는 정부의 어떤 비판도 하고 국가대표로 뛰어야 되는 그런 반도체 회사의 수장은 없고 그러니까 장수도 없이 뛰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찝어가지고 이제 사면 요구한다고 이제 하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반도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거에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사면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논란이 되면 기사거리가 되겠지라는 거기에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고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관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양양자 입에서 사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럼 논란이 되고 또 어디선가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걸 또 기사로 쓰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냐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냐고. 국민 여론은 지금, 저는 최근 여론이 한 10명 중에 7분, 8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느끼기에. 수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대통령 지도자에게 사명권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국가적 위기가 있었을 때는 쓰라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말은 못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개인 이재용에 관심 없어요. 이 반도체 패권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선도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에 관심 있지. 누가 사면 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재용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근데 역할이 있다 그러면 써야 된다는 거지. 근원적으로 뭐 이게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개인 이재용에 관심 없다는 말씀이 포인트네요. 개인 이재용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대 국가에서 진짜 패권 전쟁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있으면 누구든 써야지, 누구든. 누구든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데가 이제 제가 출신이지만 삼성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반도체 패권을 이만큼 30년 가까이 끌고 왔던 그 저력과 그게 국가를 지금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게 하는 그 힘을 저는 뭐 일원이었지만 저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DNA는 진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일들은 국가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모든 걸 다 뭐 공과 중에 과에다가 포커스해서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패권 전쟁에서 기술 속국이 되든가 말든가 신植민지로 들어가든가 말든가 이런 시각에 있는 것들 지금은 저는 당당하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얘기해야 된다 이거지. 위기다 이거는.